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장례식 날 조문객 중 한 여자가 내 결혼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끼고 나타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알던 남편은 진짜였을까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장례식장 유리문 사이로 스며든다. 영숙은 검은 한복 자락을 정리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한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온몸이 얼어붙는다. 영숙아, 힘내. 친구 정희가 다가와 영숙의 손을 꼭 잡는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인다. 남편 민준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사흘째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온다. 민준의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까지. 영숙은 각자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위로의 말들이 쏟아지지만 영숙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예의를 지킬 뿐이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한 여인이 들어선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영정 앞으로 다가간다. 영숙은 고개를 갸웃한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민준의 회사 사람인가? 아니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여자가 민준의 영정 앞에서 깊이 절을 올린다. 그 순간 영숙의 시선이 여자의 손가락에 머문다. 왼손 약지에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다.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그 반지는 분명히 자신의 결혼 반지와 똑같다. 같은 디자인, 같은 크기, 같은 광택까지. 설마. 영숙은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본다. 40년 전 민준이 끼워준 결혼 반지가 그대로 있다. 그런데 저 여자의 반지는 뭘까? 여자가 절을 마치고 일어선다. 그리고 영숙 쪽으로 천천히 걸어온다. 안녕하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자가 정중히 인사한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지 떨리고 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어떻게 저희 남편을 아시는지 영숙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회사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서요. 그 말과 함께 여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빠르게 자리를 떠난다. 영숙은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진다. 뭔가 이상하다. 저 반지, 저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피하듯 떠나는 모습까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조문객들에게 시선을 돌린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그 여자의 모습이 맴돈다. 며느리 수연이 다가와 영숙의 어깨를 토닥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영숙은 억지로 웃어 보이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같은 반지를 끼고 있을까?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용하고 영숙의 의심은 깊어져만 간다. 조문 시간이 끝나고 영숙은 빈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온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후들거린다. 하지만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불안이 더 크다. 정희가 물 한 잔을 건네며 영숙 옆에 앉는다. 오늘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고마워, 정희야. 영숙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긴 숨을 내쉰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다. 계속해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른다. 정희야, 너 아까 그 여자 봤지? 30대쯤 된 검은 정장 입은 여자 말이야. 응? 아, 혹시 나중에 온 그 여자? 정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정희도 봤다는 건 자신의 착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 여자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이상하다니? 정희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그 여자 나랑 좀 닮지 않았어? 젊은 시절의 나 말이야.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아, 그러고 보니 눈매가 좀 비슷하긴 했어. 그리고 정희가 말을 멈춘다. 영숙이 조급하게 묻는다. 그리고 뭐?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니야, 말해봐. 뭔가 느낀 게 있잖아. 영숙이 다급하게 재촉한다.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 여자 반지를 끼고 있었어. 결혼 반지 같은 걸.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정희도 봤다는 것이다. 자신의 착각이 아니었다. 그 반지 어떻게 생겼어? 글쎄, 잘 보진 못했는데 좀 특이한 디자인이었어. 너 거랑 비슷해 보였는데. 정희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쿵쾅거린다. 역시 같은 반지였다. 영숙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정희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영숙은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40년 전 민준이 이 반지를 끼워줄 때를 떠올린다. 그때 민준은 말했다. 이 반지는 세상에 하나뿐이야. 내가 직접 맞춘 거거든.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왜 똑같은 반지가 있을까? 아냐,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영숙은 억지로 웃어 보인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영숙의 불안이 고스란히 보인다. 영숙아,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았어. 고마워. 영숙은 정희의 손을 꼭 잡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자라난다. 민준이 숨겨온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민준의 다른 삶이 있었던 건 아닐까?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한다. 하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민준과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을까? 장례식장의 조용한 밤, 영숙의 의심은 점점 깊어진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영숙은 민준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옷장, 서재, 그리고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구석구석까지.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 수연이 다가와 영숙의 손을 잡는다. 33살인 수연은 5년 전 아들 민호와 결혼했다. 착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영숙은 수연을 친딸처럼 아꼈다. 고맙다, 수연아. 너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아버님 물건들 같이 정리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민준의 방으로 들어간다.
40년간 함께 쓰던 방이지만 이제는 너무 쓸쓸하다. 영숙은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한다. 민준의 정장들, 넥타이들, 그리고 오래된 셔츠들까지 하나하나 만져보며 추억을 되짚어 본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수연이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인다. 은행 통장, 보험 서류,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까지 그냥 상자에 담아두자. 나중에 천천히 볼게. 영숙이 대답한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 서류들 사이에 뭔가 숨겨진 게 있을까봐 불안하다. 수연이 옷장 아래쪽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손을 멈춘다. 어머님, 이게 뭘까요? 수연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다. 목재로 만든 고급스러운 상자다. 영숙은 그 상자를 본 적이 없다. 민준이 숨겨둔 건가? 열어보자. 영숙이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연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작은 편지들이 들어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내든 순간 영숙의 손이 떨린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준과 한 여자가 함께 서 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영숙이 아니다. 이게 누구지? 영숙이 중얼거린다. 사진 속 여자는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와 닮아 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여자의 어머니 뻘 되는 사람 같다. 수연이 영숙의 어깨 너머로 사진을 본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어머님, 왜? 뭔가 아는 게 있어? 영숙이 수연을 바라본다. 수연은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다가 멈춘다. 수연아, 이 여자가 누군지 아니? 영숙이 다급하게 묻는다.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저 사람이요. 제 어머니 같아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한다. 수연의 어머니라고? 그럼 장례식장에 온 그 여자는 수연의 언니나 동생인 건가? 너 어머니? 분명해? 네. 젊으셨을 때 모습이지만 분명히 우리 어머니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영숙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본다. 민준과 수연의 어머니가 왜 함께 찍은 사진이 있을까? 수연아, 너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알고 계셨니? 글쎄요. 들은 적이 없어요. 수연이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그 표정이 어딘지 부자연스럽다. 영숙은 다른 사진들도 꺼내본다. 모두 민준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다. 해변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어떤 호텔 앞에서까지.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영숙은 숨이 막힌다. 사진 뒤쪽에 민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미영아, 고마웠어. 1985년 봄. 미영. 수연의 어머니 이름이 미영이다. 수연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연을 부른다. 수연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이게 뭐니? 이 사진들이 왜 내 아버지 방에 있는 거니?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4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다. 수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젓는다.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영숙은 사진을 꽉 움켜쥐고 깊은 숨을 쉰다.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한다. 장례식장에 그 여자 똑같은 결혼 반지, 그리고 이 사진들까지. 민준에게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던 것이다. 이틀이 지났지만 영숙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사진 속 민준과 미영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돈다.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숙은 사진들을 다시 꺼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본다. 그 중에서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 가장 신경 쓰인다. 사진 배경에 호텔 간판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랜드 호텔. 영숙이 중얼거린다. 시내에 있는 유명한 호텔이다. 왜 민준과 미영이 그곳에 있었을까? 영숙은 결심을 내리고 외출 준비를 한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다. 1시간 후 영숙은 그랜드 호텔 로비에 서 있다. 4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다. 실례합니다. 영숙이 프런트 직원에게 다가간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정중히 인사한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오래전 일인데요. 이 호텔을 자주 이용하셨던 분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아, 제 남편이에요. 자꾸 하셔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호텔 관련 자료를 발견했거든요. 영숙이 설명하자 직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다. 그러시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준이에요. 박민준.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인다. 아, 계시네요. 오랫동안 단골이셨던 분이시군요. 영숙의 가슴이 쿵쾅거린다. 정말로 민준이 이 호텔을 자주 이용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이용하셨나요? 기록을 보니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요. 주로 같은 방을 예약하셨네요. 20년 넘게 같은 방을. 영숙의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혹시 누구와 함께 오셨는지도 알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정보는. 직원이 말을 멈춘다. 영숙은 간절한 눈빛으로 직원을 바라본다. 제발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모르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의 정리가 안 되거든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늘 같은 분과 오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아주 단정하고 예쁜 분이셨죠. 영숙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역시 미영과 함께 왔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간신히 인사를 하고 로비 소파에 주저앉는다. 머리가 돌 것 같다. 그때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온다. 호텔 연역이라고 적힌 액자 안에 여러 옛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영숙이 일어나 그 액자를 자세히 본다. 1980년대 호텔 개업 당시 사진들, 유명 인사들의 방문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다. 그중 한 장을 보는 순간 영숙은 숨이 멎을 것 같다. 사진 한쪽 구석에 젊은 시절의 민준과 미영이 함께 서 있다. 1985년 봄 호텔 리뉴얼 기념 행사라고 적힌 사진이다. 영숙은 그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둘의 표정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인다. 마치 연인처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영숙이 중얼거린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민준과 미영 사이에 분명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영숙은 비틀거리며 호텔을 나온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하다.
집에 도착하자 수연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영숙은 수연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수연이 영숙의 팔을 잡는다. 어머님, 제게 뭘 물어보고 싶으시죠? 저도 어머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영숙은 수연을 바라본다. 이 아이도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수연아, 어머님, 저희 엄마가 정말 아버님과 그런 사이였을까요?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묻는다. 영숙은 대답할 수 없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민준의 마음속에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수연의 어머니 미영이었다는 것이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 민준과 미영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고 싶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수연을 불러낸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수연아, 앉아. 영숙이 거실 소파를 가리킨다. 수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영숙 맞은편에 앉는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대충 알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먼저 말해봐. 너 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 맞지? 영숙이 직설적으로 묻는다. 수연은 한참 동안 입술을 꽉 깨문다. 어머님,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끝까지 들어야 한다. 뭐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영숙은 조급하지만 참고 기다린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 아버님을 정말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있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역시 그런 사이였다. 엄마는 평생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사셨대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니?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수연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들었어요. 그것도 다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민호와 결혼한 거야? 내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너를 통해서라도 이루려고? 영숙의 말에 수연이 격하게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민호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 계산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요. 수연이 울먹이며 소리친다. 영숙은 잠시 말을 멈춘다. 수연의 진심은 느껴지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하다. 수연아, 그럼 장례식장에 온 그 여자는 누구니? 내 언니? 네, 제 언니 수진이에요. 언니도 아버님 소식을 듣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 반지는? 왜 너 언니가 내 결혼 반지와 똑같은 걸 끼고 있었어? 영숙이 핵심을 묻는다. 수연은 더욱 눈물을 흘린다. 그건 엄마 유품이에요. 엄마가 평생 소중히 간직하시던 반지였어요. 내 어머니 유품? 네. 엄마 말씀으로는 아버님이 젊었을 때 선물해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영숙은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본다. 40년간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진다.
그럼 시아버지가 같은 반지를 2개 만든 거네? 아마도요. 엄마는 그 반지를 보물처럼 여기셨어요. 아버님의 마음이 담긴 유일한 증거라고 하시면서 수연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미어진다. 자신만의 특별한 반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가족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게 되셔서. 수연이 영숙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영숙은 복잡한 마음으로 수연을 바라본다. 분명히 화가 난다. 40년간 속아 살았다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하다. 하지만 수연을 미워할 수는 없다. 이 아이도 피해자일 뿐이다. 수연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영숙이 깊은 숨을 쉬며 말한다. 하지만 어머님, 그래도 내 어머니가 평생 간직한 마음이 그렇게 깊었다는 걸 알겠어. 영숙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난다. 민준의 마음속에도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님, 아버님은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건 확실해요. 수연이 간절히 말한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그 사랑마저 의심스럽기만 하다.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포기할 수 없어서 선택한 차선책이었을까? 며칠이 지나도 영숙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는다. 민준과 미영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40년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문다. 영숙은 민준의 서재에 혼자 앉아 그가 남긴 일기장을 펼쳐본다. 평소에는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기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일기장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춘다. 1985년 4월 15일. 미영이와 헤어졌다. 영숙이와 결혼하기로 했다. 미영이는 울었지만 이해해 주었다. 나도 정말 힘들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자신과의 결혼 직전까지 민준의 마음속에는 미영이 있었던 것이다. 1985년 5월 20일. 오늘 영숙이와 결혼했다. 행복하다. 하지만 가끔 미영이 생각이 난다. 이런 내가 영숙이에게 미안하다. 1986년 3월 2일. 민호가 태어났다. 영숙이가 너무 고생했다. 이제 정말로 가정을 지켜야겠다. 미영이는 잊어야 한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들을 보면 민주는 미영이를 잊지 못했다. 1990년 10월 10일. 우연히 미영이를 만났다. 아직도 예쁘다. 하지만 이제는 만나면 안 된다. 1995년 12월 25일. 미영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갈 수가 없다. 영숙은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떨군다. 민주는 평생 두 여자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것이다. 그때 수연이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온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영숙이 솔직하게 대답한다. 수연은 영숙 옆에 조용히 앉는다. 어머님, 아버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를 부르셨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간다. 아버님이 수연아, 내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숙이 어머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영숙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민준의 마지막 말이었구나.
나는 약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 다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아프게 한 것 같다라고도 하셨어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지만 영숙이와 보낸 4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영숙은 민준의 영정사진을 바라본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끝내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다.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로 어머님을 사랑하셨어요. 그건 확실해요. 수연이 영숙의 손을 꼭 잡는다. 그래, 알고 있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민준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은 의심한 적이 없다. 다만 그 사랑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게 아팠을 뿐이다. 어머님, 저희는 어떻게 하죠? 수연이 불안하게 묻는다.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수연아, 너는 잘못이 없어.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영숙이 천천히 말한다. 사랑은 때로는 복잡한 거야. 시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그리고 나도 모두 상처받았지만 그게 인생이라는 거겠지. 영숙은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내려다본다. 이제는 그 반지가 민준의 복잡했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어머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나를 선택했고 우리 가족을 지켰다는 거야. 영숙이 씁쓸하게 웃는다. 그리고 너와 민호도 우리 가족이야.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수연이 영숙을 끌어안으며 운다. 영숙도 수연을 꼭 안아준다. 민준의 과거는 아프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40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테니까. 영숙은 민준의 영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인다. 당신 참 복잡한 사람이었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었으니 그게 나에게는 전부였어. 영숙을 통해 우리는 완벽한 사랑은 없으며 상처 속에서도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용서와 이해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배웁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